오늘의 전국 키워드로 짚어보겠습니다. 네, 김재석 국민의힘 도봉갑 당협위원장 그리고 배종찬 인사이트K 연구소장 두 분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자, 오늘 첫 번째 키워드 네, 뭡니까? 내용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선 후퇴를 선언했습니다. 배종찬 소장님, 네. 윤 핵관 중에 핵심 윤 핵관 예. 장제원 의원이 나 이제 아무것도 안 맡겠다. 이선 후퇴를 선언했거든요. 이게 왜 그런 건가요, 갑자기? 발 빠르다 이렇게 표현을 해야 될까요? 발 빠르다. 그만큼 상황이 안 좋은 거죠. 예. 그러니까 세 가지 차원에서 분석을 해보면 우선 여론이 안 좋다는 걸 알 거예요. 심지어는 장제원 의원의 경우에는 뭐 윤심의 윤심이다라는 이야기가 나올 정도로 복심으로 평가를 받는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본인이 물러나겠다고 이야기하는 것은 부산 지역, 본인의 지역구에 있는 부산 지역에서도 요즘 그런 이야기가 나온다 그래요. 와 그라노. 말하면 안 되지. 그러니까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서 너무 힘든 거죠. 그런 여론을 봤을 테고 또 하나는 전략적인 부분도 있는 것 같아요. 지금 권성동 원내대표적으로 쏟아지고 있는 그 비난의 화살이 예. 곧 자신에게도 올 수 있거든요. 그렇다면 빨리 선제적으로 이선 후퇴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더 보면은 전략적으로 본인으로서는 더 나은 선택일 수가 있고 마지막으로 뭐냐. 그래서 제가 정무적 감각이 있는 것이 지금 이선 후퇴를 이야기하면 뭐 그런 이야기도 할 거예요. 아, 이건 뭐 약간 위장쇼 아니냐. 예. 본인의 나중에 안위를 위한. 그렇다 하더라도 정치는 정치잖아요. 그러니까 미래를 도모하기 위한 그런 차원이라고 봐야 되겠죠. 네. 임명직 공직이라는 것은 예컨대 이제 뭐 장관이라든가 네. 뭐 비서실장 이런 것은 이제 안 하겠다, 앞으로는 안 하겠다는 거고 원내대표라든가 뭐 이런 건 임명직이 아니니까 그건 또 할 수 있는 여지도 있는 거고요. 그렇죠. 네. 김 위원장 어떻게 평가하셨습니까? 저는 이 원내대표라든지 내지는 뭐 당대표라든지 하는 당의 상징을 할 수 있는 그런 자리에 나가는 것도 굉장히 부담일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왜냐하면 이준석 전 대표의 타점이 거의 윤핵관에게 다 몰려 있는 상황이고 사실은 이제 장제원 의원 같은 경우에는 뭐 굉장히 발빠르다는 말씀을 배 소장님께서 해주셨지만 저는 약간 오히려 좀 늦은 감도 좀 있거든요. 사실 그 장제원 의원이 물러가야 된다, 윤핵관들이 한 발 물러야 된다라는 말이 사실 오늘 내일 일은 아닙니다. 굉장히 오래된 일이었고 첫 번째로는 그 선대위 때부터 이른바 윤핵관이라는 말 자체가 등장할 때부터 윤핵관들 물러서야 된다라고 해서 사실은 실제로 장제원의 백의종군을 선언하고 선대위에 참여하지 않은 일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다시 인수위 때 비서실장을 하면서 다시 수면 위로 등장을 했다가 그 이후에 또다시 윤핵관 논란들, 그 이어서 민들레 모임까지도 이런 정치적 모임 아니냐, 윤핵관 모임 아니냐 비판이 있어서 그제서야 다시 한 발 물르는 모습들을 보여주셨거든요. 그러다가 이번에 다시 세 번째 윤핵관 논란이 더 불거지니까 이제는 안 되겠다 하고 다시 한번 백의종군을 선언한 상황이기 때문에 오히려 이것을 빠르다라고 말하기도 이미 여러 차례 윤핵관들에 대한 문제들이 지적이 있었습니다. 저는 예. 그런 의미에서 더 이상 뭐 어떤 선출직뿐만이 아니라 당을 상징할 수 있는 대표 자리에 있을 수 있는 그런 자리들조차도 윤핵관들이 나서기에는 굉장히 부담스러운 상황이 됐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윤핵관들에 대한 퇴진 여론, 뭐 그런 여론이 있었는지 좀 오래됐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셨는데 실제 여론조사 결과로는 수치가 어떻게 나타나고 있는지 저희가 그래픽을 좀 준비했는데요. 보여주시죠. 윤핵관은 자숙하고 조용히 물러나야 한다. 33.6%. 이준석 전 대표, 윤핵관 모두 물러나라 28.1%고요. 그리고 이준석 전 대표가 조용히 물러나야 된다가 22.5%입니다. 여론조사 전문가인 배종찬 소장님이 나와 계시니까 저 수치를 좀 읽어주시죠. 어떤 의미가 담긴 여기서 겁니까? 우리가 읽어야 될 것은 예. 누가 그러면 뭐 먼저 물러나야 되느냐, 누가 어느 폭으로 뭐 이준석 전 대표 이제 혼자니까. 그런데 이 그래프를 보시면 합집합을 보십시오. 교집합이 아니라 예. 합집합이 윤핵관이든 이준석이든 물러나야 된다가 80% 이상이에요. 그렇군요. 그 이야기는 예. 지금 이준석 전 대표도 부담이 되는 것이고 정치적으로나 국민의힘 내부로부터도 부담이 되는 것이고 윤핵관은 우리 김재섭 위원장이 이야기했던 대로 오랫동안 지금 묵혀왔던 일종의 묵은지 이 부정 여론이 쌓여온 것이거든요. 예. 그러면은 지금 이걸 버텨낼 수는 없을 거예요. 그러니까 장제원 의원의 이선 후퇴가 어떤 이야기냐면 권성동 물러나라는 이야기예요. 날짜를 정해라, 못을 박아라는 이야기거든요. 예. 그럼 적어도 추석 이전에, 추석 명절 되기 전에 8일이든 7일이든 이 날짜에 사퇴를 하라는 이 압박일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그런데 네. 이 조사 결과를 보면은 양쪽 다 수용을 할까? 그럼 윤핵관
또는 윤핵관이라는 것이 우리가 구체적으로 이야기하면 더 많은 사람이 있겠죠. 예. 그럼 이준석 전 대표는 여기서 그냥 꼬리를 내릴까? 안 그럴 거예요. 왜냐하면 여기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법이 있고 정치가 있거든요. 법적인 대응, 이른바 가처분 재신청해서 인용 한 방 더 맞아야 돼. 이게 이제 이준석 대표 측으로부터 나오는 이야기거든요. 저는 예. 이 그래프대로 해결되기는 이제는 극히 어려워졌다. 아, 네. 자, 그 동반 사퇴 문제 짚어보기 전에 그 우선 그 권성동 원내대표의 그 사퇴 문제에 대해서 권 원내대표는 비대위가 새로운 비대위가 출범하면은 명시적으로 내가 그만두겠다라고 얘기는 안 했지만 뉘앙스상 그러면 이제 물러날 가능성을 이제 시사했단 말입니다. 그런데 이제 추석 전에 비대위를 새로 꾸리겠다는 것이고 네. 그게 아까 말씀하신 7일이나 8일에 지금 장제원 의원이 이제 그때 하라는 뜻이다라는 건데 그렇게 치면 이제 6일이나 7일 남은 것이거든요. 그러니까요. 김 위원장님은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면 다음 주에 사퇴하면 그 정도면 괜찮다고 보십니까? 어떻습니까? 사실은 뭐 진즉에 사퇴를 하셨으면 가장 좋았을 건데 지금 이미 그 당원 당규를 개정해서 비상 상황에 대한 구체적인 정의들을 당원 당규 안에 고쳐 새기겠다라는 그 결과도 이미 의총에서 도출을 해놓은 상황이고 그 이후에 비대위 역시도 출범시키겠다라고 도출을 해놓은 상황이고 말씀 주신 대로 추석이 사실은 코앞에 다가온 상황이기 때문에 이 모든 일을 동시에 처리하기에는 사실은 지금 권성동 원내대표밖에는 그 일을 할 수 없다라는 것이 당내 뭐 주의적인 판단인 건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말하자면 딜레마 상황에 빠진 건데 권성동 원내대표가 하루라도 빨리 물러나야 이 소란들이 조금이라도 좀 잠재워질 가능성이 있는데 그렇다고 해서 물러나 버리면 그 이후에 이 짧은 일정에 맞춰야 되는 여러 가지 일정들을 고려한다 그러면 사실은 대안이 없는 것도 사실이어서요. 아마 그런 딜레마 속에서 어쩔 수 없이 울며 겨자 먹기로 권성동 원내대표가 자리를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만은 이것은 사실은 다 약간 부자연스러운 절차들을 거치려고 하다 보니까 이런 결과들이 나온다고 생각해요. 원래 법원의 판시대로 그리고 원래 저희 당원 당규에 규정된 대로 사실은 최고위원회를 다시 복원시키고 부족한 최고위원들을 보궐선거를 통해서 충원을 하게 되면 사실 이렇게 무리할 필요가 없거든요. 그렇게 되면 권성동 원내대표가 사퇴를 하시고 새로운 원내대표가 당선이 되면 그 새로운 원내대표가 직무대행을 하면서 최고위원 보궐선거를 통해서 우리가 최고위 상태를 유지하면서 당무를 조금 더 안정적으로 이끌어갈 수 있습니다. 얼마든지 가능한데 그것도 원내대표 선거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뭐 길게 할 필요도 없고 과거에 민주당이 했었던 이른바 콘클라베 방식으로 하루만이라도 선출될 수 있는 것이거든요. 충분히 총의를 모으면서도요. 저는 그런 의미에서 당내에서 왜 이렇게 그 권성동 원내대표가 자리를 지킬 수밖에 없는지에 대해서는 이해를 합니다마는 예. 그것은 다분히 우리의 당원 당규를 우회하다 보니까 저질러지는 부자연스러운 모습들이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예. 김재섭 위원장 얘기처럼 지금 당내에서 안철수 의원이 최고위로 가야 된다. 다시 그걸로 돌아가는 게 정도를 걷는 거다라고 이제 주장을 하기도 했는데 안철수 의원이 최고위 주장을 하면서 또 이준석 전 대표 얘기를 꺼냈습니다. 어떤 얘기인지 얘기를 좀 들어보고 오겠습니다. (1월) 넘어서 치르면서 이준석 전 대표도 당원권 징계 풀리고 나면 돌아올 수 있게 그래서 참여하게 해서 평가받게 하자 이런 의견도 있는데 그건 어떻게 보세요? 뭐 그런 것도 방법이죠. 사실은 이 대표에 대해서도 모든 판단은 우선 국민과 당원들이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지도부가 판단하고 그런 부분은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준석 전 대표도 전당대회 참여하게 하자 쪽이세요? 저는 뭐 그것도 가능하다고 봅니다. 네. 네. 그러니까 그동안 사실 예. 안철수 의원은 당 주류 쪽과 이제 같은 목소리를 내왔던 것으로 알려졌는데 네. 어제 이제 돌연 이제 바뀌었단 말입니다. 어떻게 해석하셨습니까? 역시 마찬가지로 여론이에요. 그러니까 흘러가는 여론을 보니까 윤핵관에 대한 비판 여론이 비등해지거든요. 그랬다가는 지금 자칫 윤핵관과 손을 잡았다가는 안철수 의원도 폭망할 수 있다. 이렇게 이제 본인이 판단할 수 있는 거죠. 네. 지금 발언의 내용을 보면 두 가지를 잘 짚어보셔야 됩니다. 이준석 전 대표에 대해서 다시 좀 우호적이에요. 예. 그 이야기는 뭐냐면 안철수 의원의 발언에서 국민과 당원을 이야기합니다. 국민과 당원이 누구냐면 당대표 투표하는 투표자입니다. 예. 그러니까 그 이야기는 뭐냐면 국민과 당원에 달려있다. 이 예리하시네요. 이야기, 그렇죠. 예. 이 이야기, 네, 감사합니다. 이 국민과 당원인데 이준석 전 대표도 참여할 수 있다. 지금 그런데 이제 국민의힘 지지층에서 당 대표 적합도를 물어보면은
안철수 의원이 살짝 높게 나오는 상황이거든요. 예. 그렇다면 본인으로서는 오히려 통 큰 안철수를 만들어서 오히려 이준석 전 대표도 껴안을 수 있다. 왜냐하면 지금 누구든 중재자가 안 나온다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예. 이 상황에서 이렇게 할 경우에는 안철수 의원도 결국 가는 길은 당대표거든요. 그 길을 본인이 가는 것이 더 용이하겠다 판단하고서 나온 발언이라고 봐야 되겠죠. 예. 이렇다 보니까 진중권 전 교수가 네. 이른바 뭐 간장연대 얘기하면서 지금 이렇게 안철수 의원 입장이나 장제원 의원의 이선 후퇴 보니까 정치적 판단은 잘하고 있는 것 같다. 이렇게 또 얘기를 했더라고요. 저도 잘한 것이라고 보는데요. 예. 근데 제가 재밌는 부분은 뭐냐면 네. 그러니까 비대위를 반대하는 것, 그 당원 당규 개정에 반대하는 것, 그리고 이제 권성동 원내대표의 사퇴를 말하자면은 뭐 압박하는 것, 내지는 뭐 주장하는 것을 한다 그러면 그것을 곧바로 이준석 편을 든다라고 동치를 시켜버리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은 지금 비대위를 반대하는 것은 법원의 판결대로 따라가는 것이고 저희 당원 당규에 규정된 방식을 따라가는 건데 비대위를 반대한다는 것 자체가. 예. 근데 그런 절차적인 문제들을 지적하고 비대위가 출범하면 안 된다. 또 다른 비대위도 위법하다라는 주장을 하게 되면 그것을 그냥 이준석 대표의 편을 든다라는 식으로 동치시켜 보니까 사실은 건전한 토론들이 잘 안 이루어지는 예. 문제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저는 안철수 대표가 이것은 이준석 대표의 편을 들어주거나 아니면 뭐 정치적으로 우호적인 입장을 취하거나 이런 문제가 아니라 그냥 사실 명확하게 규정된 방식들을 따라가는 것, 그러니까 정도를 따라가는 것이라고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이준석 대표의 편을 든다 이런 문제라기보다는 예. 앞서 배 대통령님 말씀 주신 대로 당원들과 국민들의 뜻에 따라가는 것이고 법에 정해진 절차대로 따라가는 것이다 이렇게 봐서 안철수 대표의 어떤 정치적 입장이라고 하는 것이 저는 예. 굉장히 합리적이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전부 다 우호적인 건 맞는 거 아닙니까? 이준석 대표한테? 제가 말씀드린 대로 그것이 이준석 예. 대표의 우호적인 결과를 낳긴 하지만 예. 그렇다고 해서 비대위 출범하는 것 자체가 사실은 저희 절차적으로 납득할 수 없는 부분인 건 맞거든요. 그래서 예. 결과적으로는 우호적일 수 있지만 아마 안철수 의원 입장에서 우호적이고 싶어서 우호적인 것은 아닐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예. 네. 그 김재섭 위원장의 말씀이 상당히 예리한 것이 그 우호적인 것이 누구를 위해서 우호적인 거냐? 이준석 전 대표가 아니라 본인을 안철수 위해서다. 예, 의원을 예. 포함해서 당권을 노리고 있는 쪽에서 좀 더 우호적인 결과를 위한 과정으로 볼 수가 있는. 그래서 이제 진중권 교수가 간장 연대가 잘하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예. 하는 것은 장제원 의원이 이선 후퇴를 하고 안철수 의원은 이준석 전 대표에 대해서 우호적이면 오히려 그 이후 상황에서의 당권은 오히려 안철수 의원이 일종의 윤핵관을 대리하는 역할로서 나설 때 그것이 또 효과적일 수도 있다고 보는 것이거든요. 예. 그렇게 본다면 지금의 우호적인 것이 결국에는 안철수 의원과 차기 당권에 더 우호적이다. 당권을 노릴 때 이런 판단이 가능해집니다. 네. 어제 오늘 그 윤석열 대통령이 윤핵관, 이른바 윤핵관들이 자기 정치만 하려고 한다라고 예. 부정적으로 보고 있다라는 보도. 그다음에 이제 대통령실 개편하면서 윤핵관들이 꽂은 것으로 보이는 그 좀 정리되고 있다 이런 보도 잇따르고 있는데. 자, 김 위원장님은 이제 당 내부에 계신 분이니까 그러면 장제원 의원의 이선 후퇴가 윤석열 대통령의 의중을 미리 읽은 것인지 아니면 뭔가 교감이 있는 것인지 그리고 앞으로도 윤핵관들의 퇴조가 이어질 것으로 보시는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교감이 충분히 있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이 됩니다. 사실 이제 윤핵관에 대한 문제점 지적들은 아주 오래된 일이고 최근에 나오는 여론조사의 동향들도 보면 지금 국정 운영의 책임이 누구에게 있느냐? 당연히 윤핵관들에게 있다라는 국민적 여론들이 굉장히 높은 상황이기 때문에 아마 대통령 입장에서도 대통령실 입장에서도 그리고 나아가서 윤핵관들 입장에서도 지금의 여론조사 상황, 그다음에 지금의 국정 난맥상들에 대한 큰 책임들을 느끼고 있었다고 생각이 됩니다. 당연히 대통령께서 이에 대해서 아마 윤핵관들에게 직간접적인 소통을 하셨을 거라고 생각이 되고 저는 그런 수순들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사실 그래서 저는 이제 교감은 있었다라고 생각이 되고 앞으로도 굉장히 많은 이런 이선 후퇴를 보여주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되는 것이 사실 대통령실의 인적 쇄신에는 어떻게 보면 능력 위주의 인사들을 남겨놓겠다라는 한 축과 그다음에 과거 여의도에서 일을 했었고 그분들이 특정 라인, 특히 이른바 윤핵관들 라인에 있어서 추천된 사람들이 사실은 지금 대통령실에 충분히 역할을 못하고 있다라는 지적들이 계속 있었기 때문에 대통령실에서 인적 쇄신이 일어나면 당연히 그의 배후에 책임 있는 윤핵관들도 당내에서 입지가 좁아들 수밖에 없을 것이고 그럼 당연히 이선 후퇴로 갈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예.
뭐 윤핵관 이선 후퇴가 계속 이어질지 이게 굉장히 관심사 중에 하나인데 앞서도 여론조사에서도 윤핵관과 이준석 같이 물러나야 된다가 20% 넘게 답변이 나왔고요. 네. 또 이준석 전 대표의 우호적인 뭐 준석 마미로도 불렀죠. 정미경 전 최고위원도 동반 사태가 그나마 낭만적인 결말이 될 거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거든요. 이 낭만적인 결말은 이제 힘들어진 건가요? 무슨 낭만 고양이도 아니고 예. 낭만적인 결말이라는 건 없는 거죠. 항상 헤어지면 아픈 겁니다. 예. 그리고 고통이 수반되는 것인데 더군다나 정미경 전 최고위원은 이준석 전 대표의 엄마다라고 네. 이야기를 할 정도로 아주 가까운 관계였는데 지금은 최근에는 이준석 전 대표도 문제 있고 이제는 또 윤핵관도 문제가 있고 다 물러나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예. 있거든요. 근데 이게 현실적으로 받아들여질 가능성이 별로 없는 것이 당장 이준석 전 대표가 반발해요. 낭만적 결말은 가능성이 없다. 근데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듯이 윤핵관은 이선 후퇴한다 하더라도 다시 복귀할 여지가 얼마든지 있죠. 왜냐하면은 그 빈자리를 다시 이제 검사 출신 윤석열 대통령과 더 호흡을 맞출 수 있는 그런 진영이 꾸려지지만 또 총선 지나고 나면 또 예. 윤핵관이 필요한 법이거든요. 예. 그렇다면 이 상황에서 전략적 대응이 좀 더 유연하게 가능하지만 이준석 전 대표는 여기서 물러날 수가 없습니다. 자, 당장에 가처분도 재신청을 했죠. 예. 그리고 본인이 돌아왔을 때 얼마나 당내에 자기 입지가 유지될 수 있냐. 적어도 MZ세대 2대남, 3대남. 그렇다면 아무리 동반해서 물러나야 된다는 것이 앞으로 계속해서 의견은 늘어날 수밖에 없지만 절대적으로 못 받아들일 한 사람은 누구냐? 이준석 전 대표죠. 이준석 전 대표는 권성동 원내대표 사퇴, 두 번째 본인이 당대표로 복귀하는 것이 1차적으로 관철돼야 할 겁니다. 네, 네. 김재섭 위원장님은 그 당의 이제 젊은 세대 중에 한 명 대표하는 분의 한 명인데 이준석 전 대표가 지금 결국 의와 불의의 싸움으로 가고 있다라고 말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글쎄요, 뭐 적어도 절차적인 하자, 그다음에 이 당내 민주주의를 해쳤다라는 측면에서 보면 사실 이준석 대표가 주장하는 것을 의로 대치시킬 수가 있고, 그다음에 이 국민의힘에서 일어나고 있는 비대위의 비대위, 당원 당규를 개정하는 작업들 자체를 불의로 동치시킬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적어도 그 포인트만 맞춘다 그러면 의와 불의의 싸움으로 볼 수가 있다라고 생각이 되고, 실제로 법원의 판단 역시도 이준석 대표에게 손을 들어준 것, 그러니까 지금 실제로 지금까지 비대위가 출범하는 절차 자체가 위법했고 당내 민주주의를 해쳤다, 절차적 민주주의와 실체적 민주주의 둘 다 해쳤다라는 주장을 했기 때문에 저는 의와 불의로 대치를 시킬 수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 이후에 이준석 대표의 행보에 대해서 이것이 뭐 옳으냐 그르냐, 정치적으로 맞냐 틀리냐, 대표로서 자격이 있느냐 없느냐는 다른 문제이고요. 적어도 이준석 대표가 지금 가처분 신청을 내고 새로운 지도부, 비대위가 뜨는 절차 자체에 한정한다 그러면 이준석 대표도 분명히 명분이 있고 해볼 만한 싸움을 하고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예. 뭐 앞으로 비대위 절차가 또 어떻게 진행될지 권성동 지금 원내대표가 어떤 결심을 할지 이 부분을 좀 지켜보도록 하고요.